단타로 4천억 번 제럴드 로브. 그가 남긴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용감하게 미쳐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절대 큰 돈을 만질 수 없다는 진실을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안전한 투자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때 월가에서 증권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일궈낸 인물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사용한 방법이 당시 모두가 위험하다고 손사래를 치던 집중 투자와 단기 매매였다는 사실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그는 정반대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몰아넣고 그 바구니를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장기 투자가 안전하다는 통념도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짧게 보유하는 것이 진짜 안전이라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첫 번째 원칙은 거래량이 많은 주도주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손대는 사람보다 한 가지를 완벽하게 파악한 사람이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보자가 가장 크게 넘어지는 함정이 바로 거래가 뜸한 소외된 종목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대장주만 골라서 파고들어야 값비싼 수업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목표를 아주 높게 잡으라는 조언입니다. 최소한 원금을 2배로 불리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애초에 시작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은 목표는 결국 흐지부지된 실패로 끝난다는 냉정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군중과 멀어지라는 그의 조언도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모두가 몰려가는 방향은 이미 실패가 예정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투자 원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스스로 군중에서 빠져나오는 용기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다수는 늘 평균에 머물고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남들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대중이 열광하며 뛰어드는 시점은 오히려 발을 빼야 할 시점이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매수를 꺼릴 때가 진짜 기회라는 역설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값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평균을 뛰어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손절매입니다. 그는 손절매야말로 성공 투자의 첫 번째 열쇠라고 단언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이익이 생기면 서둘러 팔아버리고 손실이 나면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원칙은 명확합니다. 보유한 종목이 10%가량 하락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투자를 멈추고 냉정하게 재점검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재빨리 빠져나오는 것은 전멸이 아니라 다음을 기약하는 전략적인 후퇴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좋은 종목을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성급히 팔아버리는 실수는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자금 운용에 관한 원칙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가진 돈을 전부 투자에 쏟아붓는 행위는 처음부터 지는 게임을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금은 언제나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현금이야말로 위기의 순간 여러분을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확실한 기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완벽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조건이 눈앞에 드러나기 전에는 아무런 결정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그의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진리입니다. 다만 자금이 넉넉하다고 해서 수십 개 종목에 잘게 쪼개어 나누는 방식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소수의 종목에 집중하되 총자산 대비 일정 비율을 넘기지 않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지나친 분산은 지식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서투른 도피처일 뿐이라는 그의 일갈은 뼈아플 정도로 정확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방법에서도 흥미로운 통찰이 이어집니다.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언제나 전체 시장의 흐름과 함께 판단해야 하며, 오랜 하락세를 겪던 종목이 거래량을 동반하며 강하게 반등한다면 이는 뚜렷한 상승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오랫동안 오르던 주도주가 힘을 잃고 상승세를 멈춘다면 시장 전체의 강세가 끝나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매수하기 어렵고 매도하기 쉬운 종목이 오히려 더 좋은 종목이라는 역발상입니다. 이쪽에 매도 물량이 두텁게 쌓여 있어서 돌파하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한 종목이야말로
진짜 힘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직관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을 두려워하는 심리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뚫고 계속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느끼고 오히려 가격이 눌리면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련한 투자자들의 매수는 바로 이 위험해 보이는 구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통찰은 겉으로 보이는 공포와 실제의 리스크가 얼마나 다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유 기간은 짧게 가져가는 편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조언도 인상적입니다. 이익이든 손실이든 재빨리 시연해버리면 불필요한 마음고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강조한 습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마다 그 이유를 반드시 글로 적어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미리 기록해두면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은 항상 후회로 이어졌지만 논리적으로 기록하며 분석한 결정은 그를 최고의 결과로 이끌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결국 그가 평생에 걸쳐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시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출발점이라는 그의 마지막 조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지금 세상은 비관하는 사람에게는 혹독하지만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넘쳐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앞서 다룬 내용보다 훨씬 더 실전적이고 훨씬 더 충격적인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만 아는 사람과 실제로 큰돈을 잃어본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직접 겪었던 뼈아픈 실패와 그 실패에서 건져낸 살아있는 교훈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소름 끼치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시장을 대표하던 초우량주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오를 때는 시장 평균보다 훨씬 크게 오르고 내릴 때는 시장 평균보다 덜 빠지는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종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지 불과 2달 만에 주가가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가 대비 10분의 1 수준까지 주저앉는 끔찍한 폭락을 겪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종목이 예전 최고가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20년이라는 점입니다. 20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청춘을 통째로 바쳐야 할 만큼 긴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가격으로 사들이면 이토록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우량주니까 그냥 묻어두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이 사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결국 손실을 확정지은 채 팔 수밖에 없고 주가가 바닥까지 추락하면 사람의 심리마저 극도로 부정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타이밍에 사들인 사람은 결국 잘못된 타이밍에 팔아버리는 이중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종목이라도 충분히 연구하고 확신이 설 때 매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간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이 겪었던 인생 최악의 손실 경험입니다. 그는 시장에 발을 들인 초창기에 시장이 바닥권에서 서서히 탈출하던 시기를 만나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이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그는 자기 인생 최악의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손실의 원인은 다름 아닌 당시 잘 나간다고 소문난 매수 세력에 편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다들 사고 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따라 들어갔다가 크게 물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는 훗날 이 뼈아픈 실패를 두고 자신에게 찾아온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던 그 세력들에게 오히려 매일같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얻은 교훈 덕분에 훗날 찾아온 역사상 최악의 대폭락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교훈을 더 늦게, 그러니까 더 큰 돈을 굴리게 된 이후에 배웠더라면 그야말로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실패는 일찍 겪을수록 수업료가 싸다는 말이 있는데 이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례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소액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축복받은 시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그는 평생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언제나 냉정했습니다. 물론 대박을 터트릴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험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단언했습니다. 좋은 정보 하나 알고 있냐고 묻는 사람은 절대로 이 바닥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곳은 결코 한 번에 큰 돈을 챙겨가는 요행의 공간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반복해 나가는 인내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꿔줄 종목 하나를 찾아 헤매는 사람과 매일 조금씩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만의 원칙을 다져가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넘어설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급하게 먹으려다 체하는 법이라는 오래된 말이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위험한 순간을 어떻게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장 위험하다고 꼽은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동안 쌓아온 상승분을 순식간에 전부 반납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시장 전체가 오랫동안 상승세를 이어온 뒤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상승폭을 통째로 반납해버린 종목은 이후 다시 반등하더라도 예전 같은 힘을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신호가 나타난 종목은 설령 다시 오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미련 없이 외면하는 편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막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든 종목일수록 오히려 팔기는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싸다고 착각하며 몰려들어 매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를 거꾸로 이용하면 하락 초입에 있는 종목에서 오히려 원활하게 빠져나올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실전 매매 타이밍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원칙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저항선을 뚫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목이 오랫동안 막혀있던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시장 전체가 흥분에 휩싸이며 뒤늦게 몰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련한 투자자들은 이런 순간에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고 관심 있게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저항선이 뚫리기 한참 전 훨씬 더 유리한 가격대에서 이미 그 신호를 미리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흐름을 뒤늦게 따라가고자 한다면 다소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한 번 더 확실하게 신호를 확인한 뒤에 진입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이어지던 하락세 끝에 처음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인다면 이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신호이지만 이 역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며 확인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돌파가 이루어졌는지 재차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과 일시적으로 눌렸던 가격이 확실한 지지를 받고 다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한 뒤 들어가는 방법. 이 두 가지 접근법이 다소 비싸게 매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훨씬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실전 기법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종목을 고를 때 절대로 그 종목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반드시 다른 종목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강도를 가늠해야 합니다. 지금 살펴보는 종목의 주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지 약한지,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지 미미한지, 상승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지 느린지를 끊임없이 저울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 과정에서 가장 힘이 센, 가장 강한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장 전체의 추세가 상승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 대비 기대 수익이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나 자신이 충분히 자신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종목을 골라 매수한다면 수익을 낼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종목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검증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결국 큰 성과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에서 냉정하게 교훈을 뽑아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해 보이던 우량주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회복하지 못한 이야기. 인생 최악의 손실이 오히려 훗날 자신을 구해준 최고의 행운이 되었던 이야기. 대박을 좇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냉정한 진실. 급등 후 거래량과 함께 상승분을 반납하는 위험천만한 신호. 저항선 돌파 앞에서 서두르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여유. 그리고 항상 다른 종목과 비교하며 가장 강한 종목을 찾아내는 안목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시장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복할 수 없는 곳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배우고 얼마나 냉정하게 실수를 인정하며 얼마나 꾸준하게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나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누군가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공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기회의 공간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얼마나 정확한 원칙을 얼마나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왕초보 시절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구든 요리를 처음 배울 때는 계란 하나로 만드는 간단한 음식부터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궁중 요리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궁중 요리가 맛있고 화려해 보여도 기본기 없이 덤벼들면 반드시 크게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렵고 복잡한 종목, 남들이 대박이라고 떠드는 위험한 종목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래량 많은 대장주로 먼저 기본기를 익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훈련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감정입니다. 손실에 대한 공포와 더 큰 이익에 대한 탐욕. 이 두 가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법을 배워도 결국 잘못된 판단을 반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돈을 잃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두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순간에 사고 잘못된 순간에 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자금 관리 원칙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경험을 쌓는 단계에서는 투입하는 자금이 반드시 작아야 하며 자신이 가진 전체 재산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자금은 스스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굳이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투입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돈을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액으로 후련할 때는 장기 보유보다 오히려 짧은 주기로 종목을 교체하며 거래하는 방식이 훨씬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길이라는 흥미로운 관점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여러 번 매매를 반복하며 경험을 쌓다 보면 장기 투자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대박이나 그 반대의 쪽박 대신 꾸준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감각을 훨씬 더 많이 갖추게 됩니다. 이 감각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장기 보유에 들어가면 추세가 바뀌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도 일시적인 흔들림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도 있습니다. 왜 이 투자를 하는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지, 목표를 이루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로 예상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시작한 투자는 결국 즉흥적으로 끝나거나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어떤 확신을 갖고 매수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미련 없이 팔아야 합니다. 처음에 그 종목을 산 이유가 장기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라 단기적인 매매 수단으로 적합했기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들고 있는 이른바 원치 않는 장기 보유로 전락시키는 것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익이든 손실이든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목표, 금액과 손실 한도를 정해두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수량을 매수해 겨우 1%의 이익을 노리기보다는 적은 수량을 매수하더라도 10%의 확실한 이익을 노리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신용을 활용한 매매에 대한 그의 단호한 태도입니다. 그는 절대로 빌린 돈으로 매매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작게 시작해서 작게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반대로 비효율적인 매매를 하게 되면 목표한 수익을 얻기 위해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입하게 되고 결국 처음에는 이익을 보다가도 나중에는 그 이익을 전부 개워내고 손실까지 떠안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실력이 검증된 이후에만 조금씩 규모를 늘려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은 비유 하나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원리를 옷가게에 비유했습니다. 정말 멋지고 품질 좋은 옷은 항상 제값을 받고 팔리며 절대로 세일 코너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언제든 수요가 몰리는, 즉 시장에 관심이 꾸준히 집중되는 종목만을 골라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값이 싸다고 해서 무작정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비싸더라도 확실한 수요가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그가 평생에 걸쳐 증명한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칙을 관통하는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판단을 절대 맹신하지 않고 항상 정반대의 의견도 가정해보며 스스로의 결론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사람만이 결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교훈으로 남기고 싶습니다.